안녕하세요. 이지 이코노미 재밌는 이코노미의 채널 호 남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SK그룹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의 경영 투명성 높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는 한국 재벌 집단에 어떤 화두들을 던지고 있을까요? 최태원 회장은 한국 재벌 기업 중에서 ESG 경영에 가장 앞서 나가는 오너 경영인입니다. ESG 가운데 G는 거버넌스를 뜻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흔히 지배구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업이 오너나 주주를 넘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와 관련이 깊습니다. 최 회장은 이러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성할 것인지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 핵심은 기업 경영의 최상단에 위치한 이사회가 총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최 회장은 각 계열사로 하여금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할 것을 계속 주문하면서 그 의미 또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의 이런 의지가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습니다. SK의 이사회에서 이런 흐름이 엿보입니다. SK는 8월 20일 제11차 정기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모두 5개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가운데 H사 추가 투자라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SK 대표이사로서 이 안건에 반대했습니다. 이창근 사회이사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원 9명 가운데 나머지 7명은 이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SK가 H사에 추가로 투자하는 안건은 가결됐습니다. 총수가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이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찬성하면 다수결에 따라서 SK의 투자가 계속되는 이른바 독립된 이사회가 구현된 것입니다. 이사회의 권한 강화는 다른 계열사에서도 관찰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 7월 1일에 공시한 중장기 전략 방향 및 투자 계획을 보면 이사회 권한 강화를 위한 선진 지배구조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ESG 경영 가속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사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 강화를 통해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 실행 의지를 천명한다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이사회 내 인사위원회를 인사평가보상위원회로 바꾸면서 권한을 더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사평가보상위원회는 최고 경영자의 평가 정책을 수립해 평가를 확정하고 관련한 보상 기준과 수준도 결정합니다. 또 CEO 재선임 여부도 결정하고 차기 CEO 후보군을 선발하고 육성해 최종 선발하는 모든 과정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만 해도 이사회의 권한 강화는 통상 오너의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사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지니고 총수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지면 회사를 키우고 성장시킨 오너의 발언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통상 국내 대부분의 재벌 집단들은 회사를 키운 오너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통한 경영진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사회 운영이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결국 재벌 오너에 종속된 이사회 운영은 대주주와 소수 경영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로만 이어졌습니다. 회사에 투자한 소액주주, 즉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은 외면받는 것이 당연시됐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규모 기업 실패나 회계 부정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더라도 모두 이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SK그룹도 이런 실패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검찰은 2003년 2월 SK글로벌의 1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최 회장이 SK글로벌의 채무를 줄여 1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고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맞교환해 950억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회장은 2013년에도 SK그룹의 계열사 출자금 465억 원을 국외에서 불법적으로 쓴 혐의로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구속된 지 2년 반 넘는 수감 생활 끝에 특별 사면을 받고 출소했습니다. 모두 대주주나 경영진을 감시하는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면 벌어질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사회의 권한 강화는 궁극적으로 각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일과 연관됩니다. 회사의 이익을 회사의 실질적 주인인 주주들과 나눠 가지는 선순환 체제를 갖추는 일과도 연관됩니다. 남상구 전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 원장도 과거 좋은 기업 지배구조는 이사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글에서 주주와 경영자를 이어지는 기구로서의 이사회의 역할은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이라며
잘 기능하는 활발하고 독립적 이사회를 지닌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훨씬 성과가 좋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투자자들은 개인이든 기관이든 개별적으로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며 경영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이사회, 활발히 일하는 이사회, 업무에 정통한 이사회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의 이사회 권한 강화 행보는 한국 재벌 집단들에게 많은 화두를 던져줍니다. 국내 대부분의 재벌 집단들은 대주주, 즉 오너의 뜻에 따라 회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해왔습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사회이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그저 오너의 의중을 미리 헤아려 그대로 수행하는 형식적 기구에 불과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회이사들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이사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이사들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무용론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한국의 모든 재벌 기업들은 거의 한두 차례씩 모두 오너 리스크를 경험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국내 1, 2위 재벌 집단들도 모두 그룹 오너가 비리 등으로 구속되는 결과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룹에서는 총수의 부재를 경영 공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그룹을 잠시 휘청이게 하는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그룹의 명운이 기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표적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과거 국내 재벌기업 순위에서 7위까지 오른 대기업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너 2세인 박삼구 회장의 독단적 경영 탓에 그룹이 현재는 거의 해체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강조하는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SK그룹 계열사 전반에 뿌리내린다면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벌어진 좋지 않은 사례를 뒤로하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발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태원 회장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한 기업의 투명성 제고가 회사의 미래를 담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고민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7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여한 한 오디오 라이브 토크쇼에서 대기업 가족 경영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전문 경영인 체제 또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와 오너 경영인 체제의 장단점을 놓고 한 말이지만 이사회 중심 경영을 놓고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는 SK그룹의 사업 한 축인 반도체 사업을 놓고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과거 일본 도시바 내부에 문제가 생기고 회사 매각 이슈가 발생, 일본 정부 역시 관여했지만 일본 기업 중 어느 곳도 이를 운영할 곳이 없었다며 운이 좋게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파이낸셜 투자자와 손을 잡고 투자할 수 있었고 이는 반도체 경영이라는 것이 그만큼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사업이고 일본의 전문 경영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봤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회 중심 경영은 분명 총수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 경영을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가 대부분 정해져 있다 보니 단기적 성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폐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조 원이 투입돼야 하는 대규모 투자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총수의 역할론이 항상 힘을 받는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계열사 이사회들이 결정하기 힘든 사안을 놓고 총수라면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에 결단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 회장은 이들은 오히려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고 한국에선 반대로 이런 식의 가족 경영, 투명성 부족에 대해 질책을 받기도 한다면서도 저희도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SK그룹의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계열사의 이사회 권한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가 한국 재벌그룹에 어떤 화두를 던지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